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4월 22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산과 대구 경기는 우천 취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경기 이제 LG와 NC 경기입니다. LG는 이제 임찬규 그리고 NC는 신민혁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임찬규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민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도 어쨌든 시즌 초 좋은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주자가 나가면은 흔들리는 경향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특히 1루 주자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주자 1루 상황에서 커맨드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타자들이 선구안이 좋고 컨택 능력이 좋다 보니까 주자를 많이 내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신민혁이 한번 흔들리면은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주자를 내보냈을 때의 불안 요소가 큰 신민혁이기 때문에 선발에서 임찬규의 우위를 보고 있고, 이 경기는 선발의 차이보다 타선과 불펜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 불펜이 현재 지금 방어율만 보면은 리그에서 9위인데 사실상 10위인 키움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움은 게임을 던지는 상황에서 패전조나 추격조가 크게 점수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NC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승조가 무너지는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방어율은 키움이 더 높지만 WAR 승리 기여도 자체로만 보면은 NC가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펜 꼴찌는 N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NC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박건우하고 데이비슨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고, 권희동마저 직전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부상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박민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리즈 타격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장점도 사라진 그러한 N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불펜과 타선의 차이로 인해서 저는 LG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 그리고 이제 LG 마헨, 그리고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하고 두산 경기입니다. 키움은 이제 하영민, 두산은 최승용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하영민은 최근 두 경기에서 각각 6실점씩 총 12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평소보다 구속이 살짝 덜 나오는 모습과 커맨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투수의 유형인데, 최근 투구 내용이 워낙 불안했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역시 조금 고전할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록 차이가 굉장히 심했고, 올해는 이제 방어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원정에서는 제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제구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기 저는 또 원정 최승용이다? 그러면은 또 어쨌든 제구 불안 문제로 인해서 고정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선발 모두 불안하지만 문제는 키움의 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확실히 이 팀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키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결국 이제 타격감의 차이로 인해서 두산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승, 그리고 이제 두산 마헨,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SSG 경기입니다. KT는 오원석, SSG는 김광현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오원석의 경우 여전히 제구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 변화구의 컨트롤이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운터를 잡으러 들어갈 때 작년에는 직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대부분 타자들이 오원석을 상대할 때 초구나 2구 때 이제 직구를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올 시즌 들어서는 다양한 구종을 이제 카운터 잡을 때 들어가다 보니까 타자들이 초구나 2구 때 이제 헛스윙하는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오원석은 볼넷을 제외한 나머지 투구 내용은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SG 타선이면은 충분히 오원석이 후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김광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 무너진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제 KT를 상대로 약한 투수가 아니며 올해 빠른 템포와 초반부터 이제 전력 투구를 하면서 작년에 비해 확실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광현도 충분히 KT를 상대로 좋은 투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는 직전 시리즈 타선이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 키움을 상대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양팀 모두 구원 투수 기록이 리그 상위권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 이 경기는 언더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마하고 한신 경기입니다. 요코하마는 바우어, 한신은 사이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바우어의 투구 내용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니치전에서 어쨌든 첫 경기 선발 등판이었던 주니치전에서 1실점에 그치긴 했지만 무사 만루 위기가 있었고, 요미우리전에서는 초반부터 요미우리 타자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5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볼 무브먼트가 확실히 안 좋아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속에는 문제가 없어도 구위가 약해진 바우어를 상대로 일본 타자들이 충분히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저는 어쨌든 바우어가 2실점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키의 경우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 한신 투수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선발에서는 사이키의 약 우위를 봅니다. 타선 자체는 요코하마가 더 나은데 지금 뭐 요코하마 타자들의 타격감이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한신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승패 같은 경우에는 한신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바의 경우 지금 뭐 양팀 타격감만 보면은 언더가 맞은데 선발과 불펜을 감안을 하면 또 5.5는 낮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언더오버는 패스 하도록 하고, 굳이 본다면 언더오버 쪽 굳이 보면 저는 오버 쪽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미우리하고 주니치 경기입니다. 요미우리는 이노우에, 주니치는 뮬러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노우에는 주니치 천적이라고 볼 만큼 주니치 상대로 기록이 굉장히 좋은 투수이기에 이번 경기 저는 호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올 시즌 어쨌든 한 경기 주니치전에 들판해가지고 2실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뮬러 같은 경우 구종은 조금 다양하지만 포심이 너무 밋밋하고 결정구로 사용하는 공들이 자꾸 존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타자들이 쉽게 커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닝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감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자를 압도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발을 비교했을 때에는 이노우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타격감도 요미우리가 더 좋고 불펜 자체로만 비교를 해도 요미우리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요미우리 승, 그리고 이제 요미 마헨, 그리고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뮬러가 올 시즌 첫 경기에서 이제 요미우리를 상대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뮬러가 잘 버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 가시면 될 것 같고, 뮬러가 어쨌든 조금 불안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미우리 승이나 마엔승 쪽, 이쪽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시마하고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야쿠르트는 이시카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양팀 선발도 불안한데 지금 양팀 타선이 모두 자완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초반부터 조금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 이닝 주자가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야쿠르트 타선이 거의 3년째 원정에서의 답답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득점권에서 또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가 어쨌든 이 야쿠르트 원정을 조금 믿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올 시즌은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히로시마 승, 그리고 이제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야쿠르트 타선이 타마무라 상대로 2점 이상 낼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냥 오버 가는 게 맞고, 타마무라가 뭐 야쿠르트를 상대로 좋은 투구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히로시마 승 쪽 가면 되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도 좀 더 오버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8회에 등판하는 필승조가 이제 헌이라는 투수인데, 얘가 이 헌이 자완 투수인데 우타자를 상대로 작년부터 굉장히 약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지금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대타 카드들이 거의 다 우타자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그냥 이 헌이 나오면은 스스로 조금 이제 자멸하지 않을까. 우타자를 도배를 하는 이 야쿠르트 타선을 상대로 스스로 조금 자멸하고, 그렇다 보니까 몰린 카운트에서 충분히 야쿠르트 타자들이 노림수를 갖고 나오면은 장타까지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첫 맞대결에서 헌이 이제 8회에 등판을 했을 때 3점을 내주면서 야쿠르트가 5대4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히로시마 승도 좋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게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니포넴하고 라쿠텐 경기입니다. 니포넴은 이토, 라쿠텐은 후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토의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라쿠텐을 상대로 완투를 기록했을 만큼 라쿠텐 타자들을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 상대전에서 2실점을 하긴 했지만 홈런을 맞은 실투를 제외하면은 정말 투구 내용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발에서는 저는 이토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후지 같은 경우 이닝 소화 능력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전력 투구를 통해 가지고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투수이고, 이 투수가 진짜 신기한 게 원정에서 더 안정적인 커맨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원정에서 방어율을 1.93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소뱅 원정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기 뭐 니폰의 원정이라고 해도 5에서 6이닝 정도는 뭐 책임져 주면서 많아봤자 2실점 정도로 조금 잘 막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타격감이 조금 아쉽고 양 선발을 감안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패의 경우는 뭐 니포넴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지금 퍼시픽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홈팀이 후반에 역전당하는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승패는 패스하고 이 경기는 언더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롯데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지바롯데는 이시카와, 세이브는 타카하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시카와는 이제 나이 때문에 뭐 구속과 구위 너무 다 떨어져가지고 안정감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타카하시 코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2년 전에 이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서 둘 다 안정감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당연히 이시카와보다는 타카하시 코나가 더 믿을 수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승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쨌든 세이브 쪽이 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뭐 정배를 받은 지바롯데이긴 하지만 선발과 불펜을 감안했을 때에는 세이브 승 그리고 프렌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팀 모두 타격감이 너무 개판이라서 타선만 자체로만 보면은 지바롯데가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타격감이 둘 다 안 좋아가지고 저는 투수 쪽만 보면은 그냥 뭐 언더 쪽 보는 게 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격 쪽을 보면 언더 쪽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이 선발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조금 선발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초반에 어쨌든 2, 3실점만 내다 보면은 또 이게 6점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을 때는 오버 쪽을 보긴 하는데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언더하고 오버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배팅 안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있고, 간다면은 그냥 세이브 승이나 프렌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오릭스 경기입니다. 소뱅은 이제 모이넬로, 오릭스는 타지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모이넬로의 경우 올 시즌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릭스전에서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지마의 경우 첫 경기 라쿠텐을 상대로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제구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야마카와가 계속 득점권에서 말아먹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득점권 3번이나 말아먹을 정도로 날린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말루 기회에서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최근에 이 야마카와의 타격감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 안 그래도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야나기타도 빠져있고 콘도도 빠져있기 때문에 쿠리아라 야마카와 이 두 명이 결국 득점권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소프트뱅크인데, 이 야마카와가 득점권에서 계속 부진한다면은 이번 경기도 결국 타지마가 꾸역꾸역 막다가 소뱅 불펜이 결국 불을 질러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릭스가 이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소뱅의 정배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 라인 오릭스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업의 경우 양 선발 모두 후투할 가능성도 있고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모이넬로의 투구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어쨌든 오릭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경기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이넬로가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소프트뱅크 불펜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오버 그림 쪽 보는 게 맞고, 뭐 모이넬로가 어쨌든 올 시즌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이닝 정도 완벽하게 책임져준다. 그러면 언더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타지마가 주자를 계속 내보내도 이 득점권에서의 소뱅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 어쨌든 타지마가 꾸역꾸역 막아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뭐 타지마가 득점권에 내보냈을 때 소프트뱅크가 뭐 방아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득점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버 쪽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기 같습니다.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보면은 오릭스 승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갈만한 경기가 국야 경기는 3경기 전부 다 갈만할 것 같고,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니포렘 경기 이 경기 좀 갈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 경기 그리고 요미우리 경기 이렇게 좀 3경기가 조금 갈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